벌칙입니다. 175페이지 행정벌 역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맨 위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죠? 평균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는데 176페이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이 있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이란 우리 형법 총칙에 형벌의 종류를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하고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부르고 질서벌도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가산금, 과징금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 그러면 행정형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하입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전부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부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하는 거지 둘 다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76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는 보면 프린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1번에 있죠. 21번 암기 프린터 21번에 있습니다. 이 프린터 2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개가 있고 양가로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업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청약 통장,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 딱지, 물딱지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고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앞에 금지행위에서 했죠.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행정처분하고 이 행정벌을 합해서 4문제는 나와요. 그럼 만약에 행정처분이 3문제 나오면 여기서 1문제, 여기서 3문제 나오고 행정처분에서 1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개 합해서 4문제 나온다고요. 행정처분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제가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2번이. 우리 교과서는 176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데 유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2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유사명칭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번에 유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동그라미 3번 아라비아 숫자 2, 동그라미 4번에 아라비아 숫자 2, 이중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대여, 1번에 양도대여가 있고요. 1번 양도대여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양도대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이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스 대표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발품 부동산 카페 쓰면 안 되고,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가, 공승배 변호사가 쓰는 것도 안 된다.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죠. 그래서 공승배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포기하고 그냥 아예 중개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표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산지사까지 만들었더라고. 부산에도 트러스트 부산 해가지고 대표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면 되잖아요. 대표 뽑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개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트러스트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증 양도대여하는 경우,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양수대여,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요? 똑같다고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그 다음에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했다고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고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 박스안에 1, 2, 3, 4, 5, 6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몇 개인가? 몇 개요? 답은? 몇 개냐고요? 반드시 취소인데 절대적 취소에 해당돼. 조금 전에 시간에 절대적 취소, 해부, 결의, 소양 없이 했거든요. 8가지. 거기에도 해당되고 또한 3년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둘 다 해당되는 건 답은 한 개죠. 한 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절대적 취소예요. 무등록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 안 돼 있는 사람을 등록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무등록이잖아요. 무등록은 등록 취소할 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등록을 취소한다는 거는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취소하는 거죠. 이거는 금지행위는 임의적 취소였잖아요. 금지행위는 임의적 취소. 이 금지행위 이거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에 3,000만 원은 반드시 취소고 1년에 1,000만 원은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좀 전 시간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였어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